네, 안녕하세요. 야무인 독서를 진행하는 문학평론가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요. 야무진 독서를 진행한 지 벌써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왠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한 번쯤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진 책들을 두루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소설도 있었고 정제된 문장으로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들을 주요 독자로 하는 청소년 문학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담긴 글쓰기에 대한 작법서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의 행적을 다룬 평전의 형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른바 벽돌책이라 불리는 학술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어떤 형식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산문집입니다.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쓴 느낌의 공동체라는 산문집이 그 주인공인데요. 2011년에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산문은 보통 운율을 가진 문장, 다시 말해 운문과 대비되는 지위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인 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문을 제외한 글의 모든 형식들, 소설이나 수필, 희곡, 평론, 르포, 논문, 일기 등이 모두 산문에 속하는데요. 다시 말해 운문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의를 따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산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시인이라면 굳이 시인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은 사실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산문은 본래의 의미에서 조금 축소돼서 시나 소설이 아닌 수필이나 본격 비평에 이르지 않는 감상문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을 정리하자면 운문과 달리 산문은 어떤 고유의 형식이 없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산문은 그렇게 정체불명의 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문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산문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흩어진 문장들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흩어지는 것은 어떤 중심을 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생각하는 산문이란 하나의 글을 구성하는 개개의 문장들이 어떤 중심적인 주제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고유의 사유를 날카롭게 펼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만날 때 이런 게 정말 산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산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좋은 산문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오늘 소개해드릴 느낌의 공동체는 살아가면서 정말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산문집입니다.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1976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개간지 문학동네에서 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라는 글로 비평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몰락 에티카라는 비평집을 출간하며 문학적인 주목을 받은 신영철 평론가는 이후 느낌의 공동체, 정확한 사랑의 실험 등을 펴내며 비평가로서는 드물게 평단과 대중의 지지를 모두 이끌어낸 흔치 않은 비평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할 텐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할 때마다 가끔 속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학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때 유행했던 광고의 문구처럼 정말 좋은데 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설명하는 글이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원부원 설명을 앞세우기보다 일단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책 머리에 있는 분장의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수록 문학과 더 많이 싸우게 된다. 사랑으로 일어나는 싸움에서 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는 잘못을 저지른 쪽이 아니라 더 많이 그리워한 쪽이다.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 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다. 나는 계속 질 것이다.
문학에 대한 비평가의 태도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비유한 문장인데요. 문학을 사랑하다 보니까 문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러다 상처를 입고, 그래서 미워하기도 되지만 그래도 다시 문학을 그리워하는, 아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비평가의 숙명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다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영철 평론가의 문장은 언제나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문장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안의 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간다라는 시에 붙인 간단한 해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시는 엇갈림과 사무침의 화석이다. 세상과 나의 조우는 실패해야만 한다. 너무 빨리가 세상의 시간이고 너무 늦게가 나의 시간이다. 그 시차가 서정일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과도 엇갈리고 사무쳐야 한다. 술에 취하면 그런 시들을 찾게 된다. 술을 깨고 싶지 않은 것이고 계속 아프고 싶은 것이다. 참으로 정갈한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는 서정시에 대한 일종의 시론인데요. 모든 것이 기계처럼 정밀하게 들어맞아야 하는 세상에서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며 아파하는 것들의 마음, 그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서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비평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매력적인 시인과 소설가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정확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한국 문학의 보석과도 같은 작품들을 만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이외에도 책은 문학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담은 글들도 다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잊고 있는 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글을 쓰는 것은 그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노를 젓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글을 읽는 것 또한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다가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 책을 읽으며 저자와 독자가 교감할 수 있는 느낌의 공동체를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야무진 독서였습니다.